윤 전 대통령이 어제로 13회 연속 내란 재판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재판 시작 8달 만에 어제 일부 중계가 됐잖아요. 내란 재판이. 그런데 이제 특검 파견 검사들이 어제 검정색 정장 그리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이거 검찰청 폐지에 항의하는 의미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나오니까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갖다 붙이면서 윤 전 대통령 불출석을 합리화하는데 이용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아무 논리적 연관성이나 개연성이 없잖아요. 설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지금 이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법 통과된 거에 대해서 항의의 의미로 검정색 넥타이 검은 양복을 입었다 한들 그게 왜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의미이며 그게 윤석열 불출석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그 피고인 측은 제가 보기에 변호인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김계리 변호사라는 분들도 시작해서 자기 의뢰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다닙니다. 그 김계리 씨가 뭐 건빵 컵라면 이런 걸로 부실한 식사를 해가지고 보석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내란 수계가 좀 내란 수계에 나와야지 지극히 자연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인만도 못한 그런 찌질한 모습을 변호인들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지지층들도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이제 지지층이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동기나 이 결집에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별로 윤석열 피고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을 이 골석 재판에서도 하고 앉아 있고 저는 저렇게 재판이나 수사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 구치소 안에서 수감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재판을 못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고 저 같으면 거기가 열악하면 그 재판 나오는 시간만이라도 조금 편하게 있으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또 국민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심정이나 정서에 비추어 봤을 때 더 국민들 화만 돋구는 얘기를 본인이나 변호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좀 센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윤 어겐을 주창하는 그 몇몇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를 부각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구독자가 생긴다면은 그거는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물리적인 그런 어떤 이득하고도 또 연결되는 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뭐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정치에 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뭐라 그럴까 개인적인 그런 의심이지만 좀 합리적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를 든다면 보석 신청을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데 오히려 본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선 많은 사람들이 냉소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건빵 뭐 이런 얘기 라면 얘기하면서 오히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도 국민 진상인 것처럼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도와주지 않고 있다니까요.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거는 윤석열 선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소와 수사 분리할 때 중요한 명분이 뭐였느냐.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한 수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역으로 지금 이 검사들이 이걸 반발하는 건 특검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의 그 검사들이 반발하는 거는 결국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특검으로 차출해서 수사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나중에 공소 유지도 하라 그러는데 원래 수사에 임한 사람은 공소 못하게 되는데 왜 이걸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느냐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 소극적인 반항이죠. 지금 옛날처럼 막 2+에 막 정말 거친 용어까지 쓰면서 반대하고 반발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검사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불편해하고 이거는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하는데요. 뭐 검사들이 잘한 거 없죠. 근데
전체 2천여 명의 검사가 다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정말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게 78년만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동티가 나면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해야죠, 개혁을. 어제 재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이 또 나왔는데 박성화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 의결된 이후에 합찬 전추통제실에 있던 한 중령이 당시 상황을 단체 대화반에 전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이제 소리를 치면서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지 않냐라고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 답변했다는 내용이 올라왔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고 증언을 했어요. 이제 물론 나왔던 얘기지만 재판을 통해서 또 이 증언이 또 나오면서 아 그때 정말 2차 계엄에 대한 의도가 있었구나. 왜 그렇게 이게 늦어졌는지 정말 이 실마리가 풀리고 있거든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엄 해제 그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이제 계엄 해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도 이제 2차 계엄을 의도했던 이제 그런 흔적들이 지금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 피고인이 아무리 재판을 피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증언들을 통해서 당시 계엄 상황이 재구성이 되고 있고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지금 피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 수사 기일이 연장이 돼서 12월 말까지 이제 수사를 하게 되고 12월 말쯤이면은 최종 수사 발표를 할 거로 보이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난주에 났던 기사를 보니까는 백서를 내겠다.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게 법적으로 재구성해서 뭐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제 결말까지 이 계엄이 진행된 건지 이 국민들로서도 전모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여전히 지금 특검 수사가 세세한 것들은 알 수 없으나 좀 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그 대목을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외환을 기도했던 거 아니냐. 관련된 혐의도 아직 뭐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관련된 뉴스가 별로 나오지 않는 데다가 노상원 수첩.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동기와 의도가 많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무슨 뭐 연임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도 과연 이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발표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오늘 어제 그 법정에서 나왔던 유의 증언이 이미 나오기도 했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저는 국무위원들도 특검 수사를 이제 한덕수 총리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뭐랄까 양심선회랄까 증언도 전 좀 기대해 봅니다. 그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구속된 상황에 그런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내가 무슨 재벌이라도 되냐 그러면서 이제 반문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유치하기 짝이 없다. 예, 그런데 지금 뭐 그 군인들 지금 그 소위 중령이 당시 상황을 대화방에 전달했다는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의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재각인이 되고 확인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 차치하고라도 내란에 있어서도 생각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일머리나 능력이 있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백서로 내면은 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는데 허무맹랑하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불씨를 켜기는커녕 마치도 성냥불이 켜질래다 치지직하고 지금 꺼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마 기록을 하면은 왜냐하면 이미 이 중령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잡으려고 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그런 허무맹랑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증언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이거를 블랙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엄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사형제님이 조만간 29작 시즌 5까지는 나올 것 같다고. 어떻게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을 저지를 수 있냐. 증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로 벌어질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좀 소름 돋는다. 이런 반응을 좀 보여주셨습니다.